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김지호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에서 기술 과정 가르치시는 겁니까? 네. 힘드시지 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정과인데 아, 예, 챗 예. GPT 좀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아, 영어, 그럼 남녀공학이에요? 네. 아, 저도 그냥 교과가 남녀공학이면 그냥 있었을 텐데, 남고여가지고, 또 여고는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남고여가지고, 막, 그 정도는, 네,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응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네. 생기부도 같이 한번 써보고,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시도 생성해보고, 면접 질문에 관련된 답변도 한번 받아보고, 대기업 면접 질문 있잖아요. 네, 그거 답변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코드도 한번 짜보고, 뭐 이렇게. 선생님 다 들어오시면 카메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네. 고등학교 쉽지 않은데. 네. 수많은 상처와, 그, 네, 버텨야 됩니다. 그냥 막 별로 이렇게 냉정해져야 되고. 다들 이제 잠깐 너무 길었나 봐요. 좀 다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기 J, JH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은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모르시는구나.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계시네요.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네. 음, 네, 다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혹시 들어와 주시면 카메라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야 돼서 카메라 좀 켜주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네. 김, 네, 30분까지만 배웠다가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들어오시면 카메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샷 하나를 해서 제가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카메라 켜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크린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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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어, 네, 시작할게요. 네. GPT를 모니터가 두 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 공유하고요. 제가 만약 PPT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 윈도우 키하고 탭 키를 누르면, 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이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니터가 한 개시면, 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 탭 키 누르시면, 윈도우 10은 이쪽에 데스크탑 만드는 게 나오고, 윈도우,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키, 탭 키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가상 데스크탑 만드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메인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윈도우 탭 키를 누른 다음에 데스크톱을 하나 만들면 두 번째 데스크톱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데스크톱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쓸 수 있게 돼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컨트롤 윈도우 좌우키를 누르시면 데스크톱을 하나 만들고 뭐 두 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 만들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 구글 띄워놓고 세 번째 거에다가 유튜브를 띄워놓으면 첫 번째 거에서 이렇게 GPT, PPT가 보이고 세 개를 만들었을 때 컨트롤 윈도우 좌우키, 네, 컨트롤 윈도우 좌우키를 누르면 여기 써드릴게요. 네, 좌우키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윈도우 11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10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다시 이게 모니터 하나 있을 때 모니터를 4개, 5개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되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잘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윈도우가 하나시면 윈도우 키, 탭 키 누르면 윈도우 10은 여기에 나와요. 새 데스크탑이. 위쪽에, 왼쪽 위쪽에 새 데스크탑에 플러스 표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윈도우 키, 탭 키 누르면. 윈도우 11은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데스크톱을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컨트롤 윈도우 좌우 키를 누르면 모니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 줌으로는 안 해봤는데 제가 바꾸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업무할 때도 되게 좋거든요. 이 윈도우 기본 기능이. 이렇게 바꾸시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GPT를 띄워놓으면 모니터가 하나더라도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컨트롤 윈도우 우클릭해서 GPT를 이렇게 실습을 하고 제 걸 이렇게 와서 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 좌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이스 띄워놓고 여기에 뭐 그냥 그냥 웹서핑 하는 거 띄워놓고 여기에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니터가 한 개만 있어도 막 세네 개, 다섯 개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잘 쓰면 윈도우 작업이 진짜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셔서 네,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윈도우 탭 키, 컨트롤 윈도우 좌우 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PPT에 왔다가 컨트롤 윈도우 우클릭해서 두 번째 화면으로 갔다가 첫 번째 화면 갔다가 두 번째 화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리튼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뒤쪽에 숨겨져 있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방법 또한 오픈A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PT는 아마 27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우클릭해서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눌러주시면 GPT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한 도큐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GPT에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튜토리얼을 제공해줘요. 책을 사서 본다기보다 그냥 이걸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책은 GPT 관련된 책은 사례 중심이어서 그 개인의 사견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무슨 프롬프트 기법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책을 집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사서 보진 않고 그냥 저희 교육 현장에 쓸 수 있는 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도큐먼트 기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제가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네. 어디에다 이게 PPT에다가. 그래서 닫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면 6가지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더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얻으려면 쿼리에서 세부 정보를 포함하세요. 이 쿼리가 뭐냐면 네. 이거 백승 선생님 이거 윈도우 10도 됩니다. 네. 10도 되고 10은 오른쪽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되게 쿼리가 저희가 네. 잠깐만요. 저희가 GPT한테 이제 잠깐만요, 선생님.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게 네, 됐습니다. 다시 볼게요. 네. 저희가 GPT한테 뱉어내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쿼리 이렇게 뭉탱이인데 그 데이터를 기계한테 뱉어내는 그냥 용어가 쿼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구어체로 우리가 말을 쓰잖아요. 그 자체를 쿼리라고 하고 그 쿼리 안에 여러 가지 수식을 해서 수식어를 써서 세부 정보를 포함해달라 이런 뻔한 말을 써놨고 두 번째는 페르소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도큐먼트에는. 그러니까 역할을, 롤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입력의 개별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GPT 도큐먼트에서 제공하는 구분기호는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걸 참조할 때 이 큰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로 묶어서 표현을 해달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HTML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마크 어떤 문장을 쓸 때 열고 닫고 이거 쓰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소 쓸 때 이렇게 는 표시 근데 이런 건 한번 써볼 거예요 저희 같이. 그리고 이 강조 표시할 때 그 다음에 변수 집어넣을 때 이 땡땡 컬런 근데 이거를 안 쓰고 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기호를 얘네가 그냥 추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X는 수학같이 생겼는데 변수죠 변수. 변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오늘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지정할 건데 제가 단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따라오시면 되고 퓨샵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거를 퓨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GPT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갖다 쓰는 게 좋은데 퓨샵 프롬프트가 이제 어떤 작은 샷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작은 예시를 주는 거를 이쪽 표현에서 퓨샷 표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예시를 주고 그 예시를 학습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식이고 원샷 프롬프트는 예시를 하나 주는 건데 저희는 오늘 원샷 프롬프트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출력기를 지정하십시오. 단어 혹은 문단 몇 단어
아니면 몇 문단, 아니면 몇 차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까 리튼도 뭐 생기부 작성할 때 300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결국 GPT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 길이는 단어, 문단, 그다음에 글자 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렇게 해서 요 6가지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단계를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정의를 뭐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익숙한 거죠. 프롬프트 정의는 그냥 한 줄로 하면 우리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네, 제가 84년생인데 여기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CMD라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윈도우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검색하고 CMD 치면은 커맨드 창이 나오거든요. 윈도우에서. 근데 커맨드 창 이름을 읽어보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돼 있어요. 사실 프롬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GPT가 나올 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지. 컴퓨터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전공했던 사람들은 프롬프트는 되게 익숙한 단어죠. 예를 들어서 저희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윈도우에 제공하는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 단어들은 헬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명령 단어들을 얘가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쓰려면은 뭐 카피하고서는 어떤 폴더 명하고 이렇게 여기다 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셧다운이라는 게 있죠. 셧다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 하고 저희가 만약에 7200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한번 해석해 보면 셧다운 컴퓨터 셧다운 해라 묻지도 말고 시간을 줄 텐데 7200 마이크로세크를 줄 거야. 미리세크와 미리세크를 줄 거야. 그럼 이제 7200이면은 2시간이거든요. 3600이 1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걸 엔터 치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2시간 뒤에 꺼지겠죠. 그냥 꺼져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각 프로그램마다 명령어가 다 달라요. 마인크래프트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도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해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게 좋거든요. 애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자녀분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좀 제가 사실은 나중에 기술 선생님들이나 여기 가정 선생님들 뭐 이렇게 모시고 한번 아기들 키우시면 저 같이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제 사이트 위드차이에 보시면 마인크래프트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시면 제 딸이 6살 쌍둥이인데 2023년 4월부터 마크를 시작했습니다. 마크 베이직 프롬프트에 마크에서 쓸 수 있는 프롬프트가 이제 여기에 딱 클릭하면 도큐먼트로 이제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그럼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자동화 시킬 수 있거든요. 게임 안에서. 사실 이제 마크라는 게임을 하려고 아이들하고 제 딸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쭉 여기다가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크에는 이렇게 좌표 X, Y, Z축으로 이 좌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고 뭐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주말마다 올리고 있는데 이거 뭐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제가 딸들하고 추억 남기려고 올리는데 궁극적인 거는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롬프트는 각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게임은 프롬프트를 치는 게 없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프롬프트를 연습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이거를 iOS 태블릿으로 아이들하고 하면서 프롬프트를 치면서 막 날씨도 바꿔보고 뭐 프롬프트를 쳐가지고 벽돌도 한 번에 쌓아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놔야 되는 거를 프롬프트를 딱 쳐서 fill이라는 프롬프트를 치면은 벽돌이 한 번에 쫙 채워지거든요. 그럼 2시간 동안 막 클릭해가지고 해야 될 디지털 노동을 프롬프트 한 줄로 다 채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게 프롬프트가 뭐예요? 이게 코딩이에요? 뭐 이렇게 6살 애들이 물어봅니다. 같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딸 키우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기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크 한번 해보고 싶은 좀 꿈이 있거든요. 한 2시간 동안 마크만 한번 해가지고 디지털 협력이 뭔지 이 마크 안에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고 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마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거 그냥 태블릿으로 되거든요. 태블릿으로. 딱 같은 서버에 들어가면 7명이서 협업할 수 있는데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 기술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좀 익숙해 이제
예, 좀 약간 이제 친숙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의 정의는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프롬프트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프롬프트로 작성해야 돼요. 아까 셧다운처럼 딱 그냥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GPT가 나온 이후에 프롬프트란 단어가 왜 이슈가 됐냐면,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프롬프트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셧다운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쓰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도큐먼트를 바탕으로 알 필요가 없이 우리 말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된 거거든요. 이해도 못하고 이게 아무거나 치면은. 그래서 이게 아마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구어체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형태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실습을 들어갑니다. 네. 무료 버전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유료를 쓰거든요. 근데 유료인데, 유료 버전 같은 것도 뒤에 이제 뒤쪽에 보여드릴 거고, 유료 버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무료 버전을 이제 1시간 이상 막 대화를 하게 되면, Too many requests, 1 hour, try again, right?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면서 조금만 이따가 대화 좀 해주세요라고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의 학습 목표 이제 1시간 네, 1시간 한 10분 동안 저희 학습 목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이 생기더라도 이제 스스로 GPT를 바탕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공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분해 놨는데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되게 PPT는 이렇게 간단해요. 리버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방법론적인 건 되게 간단한데 네, 근데 이제 예시를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GPT나 바드나 뭐 이런 거 써보라고 하시면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초급, 그냥 질문. 네.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써보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GPT에다가 원하시는 거 그냥 한번 질문 여기다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공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과학적 원리와 수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뭐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물 설계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처음에 기술 전공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홈 이코노미라고 하죠. 가정 한 다음에 홈 이코노미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아마 제가 가정은 저희 나라에서 가정이라 부르지만 원래 영어 원어는 홈 이코노믹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영양과 물류식 찍기 뭐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받는 정도가 이제 초급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란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업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연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75년도에 빌 게이츠가 설립하고 아까 75년도에 에드 로버츠와 함께 같이 컴퓨터를 알테어 88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IBM과 제휴해서 MS-DOS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기가 막히게 다 설명을 해주고 윈도우 10이 언제 나왔고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돼요. GPT는 네 GPT 같은 경우는 2001년도 7월 기준 이전 2007년도 7월 이전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이전에 2007년도 이후 이렇게 2001년도 7월 이후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빙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빙하고 GPT를 같이 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대답한 게 좀 이상해. 그럼 빙을 놓고 검색을 하죠. 여기다가. 검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에 관련된 그 에듀케이터를 위한 컨시더레이션 아까 FAQ 보시면 알겠지만 편향성이고 오류를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네가 아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고전적이거나 아주 보편적인 대화는 완벽하게 가능한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급이고요. 네, 그냥 질문을 던지는 정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GPT를 소개하거나 할 때 써봤던 사람들은 다 이 초급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패턴을 거쳐요. 근데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GPT를 띄워놓고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하기 이전에 인터페이스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면 여기 왼쪽에 채팅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뉴챗을 누르면 채팅창이 열리고 이 클로즈 사이드바를 누르면 채팅창이 닫히죠.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4.0을 선택할 수 있는데 4.0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입혀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버전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3.5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오른쪽 아래 보면 플러스를 가입해 주세요라고 뭔가 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 GPT may produce accurate information about people, place, fact 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날짜. 근데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동의 형태가 엄청 바뀝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되게 간단한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에 Refer Friend는 이게 유료 버전만 나오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사용한 이 프롬프트의 방식을 카피해서 링크를 주는 그런 공유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이디 이름이 나와 있고 여기 점점점 누르면 마이 플랜 이제 유료 플랜 쓰고 있죠. 20달러예요. 한 달에 20달러인데 저는 그냥 제 돈 내고 쓰고 있습니다. 네.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무료 버전도 가능한데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제 그런 본인의 페르소나 내가 갖고 있는 역할, 나는 뭐 무슨 학교 선생님이며 어떤 교육자고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미리 써놓으면 선생님들 환경 안에서 얘가 비서 역할을 해주면서 뉴챗을 할 때 그걸 기반해서 대답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저는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엔지니어링을 해서 각 채팅창마다 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해놓는 역할을 설정해놓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걸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건 나중에 테스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만약에 제가 기술교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기술교사라고 하고 교사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교장 How would you like GPT reply?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는가라고 써있잖아요. 명령을 하드 하는 방식으로 냉정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세이브를 해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그러면 원래는 되게 친절한데 엄청 문체가 공학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이런 건 모르거든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네.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별 이렇게 친절한 말투로 하지 않고 좀 깔끔한 말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의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을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맨날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컨스터 인스트럭션 해놓은 거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뭐 귀여운 말투로 해주세요. 뭐 이러면 귀여운 말투로 해줄 거예요 아마. 최대한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모티콘 써가지고 뱉어내 줍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온도차가. 여기 보면은 어떤 도움 필요하십니까? 근데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해놓으면 어떡할까요?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막 두 번 물어봐요. 막 귀여운 척. 어, 어, 제가 기술교사인데 도움을 받을 수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파인튜닝이라고 부르는데 막 물론이에요, 뭐 기술교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귀여운 척하는데 이거 끄겠습니다. 이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컨스트럭 미스터션은 무료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 네, 네, 커스터마이징 해서 GPT의 대답을 가지고 놀 수 있는데 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설명 중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세팅 앤 베타가 있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데 선생님들 테마가 지금 아마 라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밝게. 네,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다크로 바꿔놓는 편이거든요. 네, 다크로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클리어 얼챗 하면 제가 여기 대화한 채듯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Better Fu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유료 버전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으실 거고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가끔 학생들하고 GPT 쓰실 때 Chat History and Train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채팅한 부분들을 그 오픈AI에서 이걸 바탕으로 학습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겠습니까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켜져 있거든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려가 되시면 이거 끄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끄시면 네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안 끄는 편이에요. 네, 이걸 안 끄는 편이고 네,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요게 답니다. 요게 다고요. 네, 무료 버전은 그러니까 유료 버전은 강의 끝날 때 설명해 드리고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 그냥 일단은 먼저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GPT를 띄워서 네, 새로운 채팅창에다가 이제 한번 쳐볼 건데 안녕하세요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 네, 그냥 먼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급.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뱉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GPT가 당신은 몇 개 언어를 이렇게 물어보면 32개인가? 뭐 이렇게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뱉어낼 거거든요. 네,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 몇 개, 몇 가지 개수가 맞나요? 개수인가? 네. 뭐 대답은 안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답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얘가 랜덤으로 계속 대답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찾아가지고 50%가 넘어갔을 때, 이 대답이 최적의 대답이다 하면 그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이 지도학습 기반한 이 딥러닝 모델이. 그럼 여기서 요거 눌러주시면 세이브 서밋을 하고 이전 대화를 저장한 상태에서 또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길 또 눌러주시면 세이브 서밋을 해서 계속 대답을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보다 이것도 여기 딱 세이브처럼 눌러서 몇 개 언어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비슷한 대답을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전 대화를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대화를 우로 가서 이제 보고 요 밑에 대화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치는 게 아니고 이게 랜덤으로 뽑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성을 하실 때는 세이브 서밋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두세 번 누르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어를 쓰겠다고 그냥 알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꼭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존댓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제 두 번째 팁은 네, 존댓말. 왜냐면 이게 내가 했던 프롬프트의 내용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링크를 줘서 쉐어 챗이라고 해서 링크를 줘가지고 네 카피 링크를 하면 아이들한테 이걸 줄 수가 있거든요. 수업 자료로. 근데 그때 제가 말했던 것들이 막 명령 조거나 뭐뭐 해줘, 뭐 할 수 있어, 너 이것 좀 만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교사로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 제 거 다른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성적표 만드는 편지 프롬프트인데 학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 웬만하면은 쭉 보시면 네 이렇게 그 존댓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이게 뭐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보여줄 일도 생기니까 GPT를 잘 쓰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드는 개념으로 존댓말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역할 분담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채팅창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엔지니어링 단계인데 1번은 한국말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2번은 당신은
예를 들어서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저희가 첫 번째 실습으로 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게 제일 설명만 드리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 아이들을 위한 제가 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동시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한번 이 패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패턴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조린이라고 부르겠고 시를 창작하는 시인 이렇게 할게요. 이 큰 따옴표 3개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작은 따옴표 1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1개를 쓰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작은 따옴표 하나, 그 다음 여기 존도 작은 따옴표 하나. 이렇게 참조하거나 좀 강조할 때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아까 도큐먼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 시인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갑자기 시를 막 만들어냅니다. 시인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역할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시를 만들면 역할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생성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제가 그 GPT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롬프트에 있는 조건 두 번째를 완료한 겁니다. 네. 존이라고 부른다고 이 채팅창에서는 존이라고 부르면 이게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를 창작하는 시인 역할을 해서 페르소나를 지정해 줬어요. 뭐 영어를 잘하는 교사 역할을 해주세요. 아니면 뭐 외국인 역할을 해주세요. 뭐 일본 역할을 해주세요. 하면 일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됐으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이 채팅창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일단은 딱 목적을 지정했죠. 동시를 쓰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동시를 쓰는 채팅창을 만들 거고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동시를 계속 쓰게끔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저희의 목적은 연습 목적은 동시에. 그럼 같이 한번 똑같이 타이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시를 쓰겠다는 목적이 생겼으니까요. 그 목적에 필요한 사전 지식 대화를 나눠야 돼요. 사전 지식 대화. 근데 학생들하고 이 수업을 해보면 내가 어떤 걸 생성하고 싶은데 이 생성을 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이킹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선생님께서 의류를 만드는데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 하면 저희 술술 나오지만 만약에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관련된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데 막 헤르만 헤세 스타일의 에세이를 영어로 뭐 A4 용지 한 장 써야 된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뭐가 필요한지는 막 명확하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저희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뭔가 이렇게 GPT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 기반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한 대화를 이 타이밍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동시를 제작하는 거니까 동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동시를 제작하는데 윤동준님의 서시를 학습시켜가지고 서시를 이해한 동시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네, 이런 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동준님의 서시라는 시를 이해시켜서 아이들이 6세 아이가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시 생성. 이게 제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동시를 알고 있나요를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시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의 형식 구조나서 시의 장르 중 동시는 자유로운 형식 표현하며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어연어 이런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아이들을 위한 시니까 여기서 얘가 아이들을 위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한 3개 정도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두 번째 실습은 코드를 짤 거예요. 네, 파이썬 코드를 마이크로비트 컨트롤하는 파이썬 코드를 GPT로 짤 거거든요. 동시를 알고 있나 하면은 씩 하는데 읽어봤더니 아이를 위한 시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생성, 세이브 서밋, 생성. 그런데 한국문학에서 쓰는 시의 형태이고 쭉 읽어보니까 자유롭다는 말은 나오는데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려줘야 돼요. 제가 어 말하는 동시 아이들을 위한 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시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한 시 관계라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쭉 참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사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 말이 생각이지 그 데이터를 이제 일단은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동시는 이해시켰으니까 더 질문을 하면 훨씬 정교한 게 나오겠지만 윤동주님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윤동주의 서시를 우리가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윤동주 님, 대한민국 시인인 우리 쿼리 아까 데이터 저희가 이 GPT한테 뭔가 데이터를 던지는 걸 쿼리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쿼리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대한민국의 시인 윤동주님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윤동주님이 1945년도 광복하는 연도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8살인가?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연도 보니까 알고 있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맞아요. 그럼 얘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저희가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윤동주 님의 서시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작업을 치는 거예요. 네. 서시는 하면서 쭉 살며시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시는 알고 있지만 이 서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시가 아니에요. 길에 떨어진 이게 아니거든요. 뭐 부끄럼 없기를 막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딱 위키백과로 가서 윤동주 서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위키 가가지고 서시를 갖고 와서 학습시키는 거죠. 이렇게 서식 드래그앤드로 죽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퓨샤 프롬프트라고 하죠. 네, 제가 말하는 윤동주 님의 서시는 아까 변수 x라고 해볼게요. x에 들어 있습니다. 하고 x하고 는 한 다음에 컨트롤 V. 너무 빠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PPT에서 말씀드렸던 원샷, 퓨샷, 그러니까 미리 예시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서시는 x란 변수에 들어있고 그 x란 변수에는 이게 서시입니다. 이렇게 로지컬하게 설명해주면 돼요. 생활기록도 똑같아요. 패턴을 내가 말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X에 들어있고 그 예시는 이런 게 X1, X2, X3에 내가 기존에 썼던 생활기록부를 여기다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X1, X2, X3, X4를 이해해가지고 그걸 관련된 문체 바탕으로 이제 생성을 나중에 하거든요. 엔터를 치면 감사합니다래요. 너무 친절해요. 서시 중에 유명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서시라고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디서? 이 채팅창에서.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끝났어요. 자, 쭉 볼까요? 엔지니어링 패턴. 인사했죠. 한국말 쓰겠습니다. 이름 지정하고 이 채팅창 안에서 시인 역할 해달라고 했어요. 페르소나 지정했죠. 시를 썼는데 그냥 역할만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역할만 해달라고 하고 시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확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체에 관련된 목적이나 코드에 관련된 것들이나 등등등을 생각하면 돼요. 노래 가사나 뭐 등등 뭐 아니면 공학 논술이나 뭐 등등 뭐 대인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지식에 관련된 거 대화를 나누면 돼요. 네, 동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윤동주님의 시를 이해한 동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동시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해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줬죠. 윤동준 씨는 알고 있는데 서시를 알고 있냐고 했더니 이상한 말을 해서 서시가 뭔지 알려줬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사전 지식에 대한 대화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GPT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한 것들은 다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단계에서는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이 단계에서 뭘 하냐면 명확하게 요청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부터
동시를 창작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생성의 관점이었잖아요. 도와줄 수 있나요? 뭘 도움을 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를 창작하는데 도움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얘가 뭔가 글을 주는데 이 GPT가 뱉어낸 글을 바탕으로 동시를 창작하면 너무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작업까지 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아 얘가 그냥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작업은 템플릿을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템플릿을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Shift 엔터 하면 줄바꿈이 되거든요. 네, 잠깐 여기서 멈추고 템플릿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는 템플릿에 들어가는 요소를 되게 힘들어해요. 좀 힘들어하는데 이 템플릿에 들어가는 요소가 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어, 네. 동시를 작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 제목이 필요하겠죠? 시 제목. 그 다음에 청자는 사람, 정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를 듣는 사람의 정보. 그 다음에 문체, 스타일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분량 이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추가 요청 사항. 이게 이제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템플릿이에요. 이 시를 작성하기 위한 미리 학습시키고 GPT가 자기가 뭐 간단한 방법을 제시는 했지만 이게 너무 이해하기 싫으니까 제가 스스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템플릿을 작성하고 여기에 내용은 치지 않고 이 템플릿을 이해시키면 됩니다. 되게 공학적 패턴처럼 되어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나 봐요. 그럼 얘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줬던 템플릿이 이거니까 이 기반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C에서 내가 작성한 템플릿을 붙여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 요청 사항 밑에다가 시, 예시, 참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네. 그럼 이 상태로는 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채팅창 하나면 한 5분 동안 시 100개 생성할 수 있어요. 다양한 시를. 그리고 그거 그냥 출판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이거 안 되겠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시 제목은 청소년 아니 뭐 20대의 간절한 듣는 사람 정보 청소년 해보고 나이대까지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14세부터 19세까지. 그 다음에 문체 스타일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동시 스타일. 왜냐면 동시를 이제 아까 이해시켰기 때문에 동시라고 하면은 이 채팅창 안에서는 얘가 알고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연과 행을 맞추어 주고 운율을 고려 부탁. 뭐 이렇게 해볼게요. 분량은 300자. 네, 한글 300자 분량. 추가 요청 사항 감정은 애절하게. 참고시는 위에 서시 갖고 왔으니까 서시만 이제 여기 서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이거는 이따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작업한 거는. 엔터를 치면 이제 생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볼게요. 고유한 네. 이렇게 해서 300자로 했는데 300자 너무 긴 것 같긴 해요. 네, 싫어. 고유한 벌빛 아래 20대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노라. 청소년 마음, 가진 감정.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음, 감정, 그 다음에 날, 들 뭐 이런 식으로 운율을 좀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어나네, 가네 뭐 이런 식으로 바람도 길, 들, 리을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율을 맞춘 게 있는데 이 상태로 됐는데 이 시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시가 이제 마음에 드는데 이 제목에 관련된 시를 여기서 클릭, 세이브 서밋 하면 또 생성하죠. 네. 또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전 시를 볼 수 있죠. 이전 시를 어디서요? 여기서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한 시 볼 수 있고 다음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이브 서밋 해가지고 계속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생성하면 되고 제목을 바꿔볼까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위쪽에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고 20대가 아니고 40대의 외로움 시 제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 제목을 기술적으로 바꿔볼게요. 기술과 공학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공학이에요. 듣는 사람 기술 선생님, 대한민국 기술 교사, 문체 스타일 뭐 동시로 안 하고 동시 스타일로는 안 해보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연관행을 맞추고 운유 고려 부탁하고 이과적 그 공학적으로 작성.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드 크래프팅 내용을 추가. 그러니까 분량은 150자만 하겠습니다. 150자. 감정은 신나고 명랑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보시면 시 제목이 기술과 공학인데 듣는 사람이 대한민국 기술교사고 문체 스타일을 연관에 맞추고선 그러면 이과 공학적으로 우드 크래프팅. 죄송해요. 근데 이게 오타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얘가 이제 전후 좌우를 생각해가지고 참조해서 알아서 발전하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타. 그리고 한글 150자 신나고 명랑하게 근데 말도 안 되게 참고시는 윤동주 서시예요. 이런 조합으로 생성을 해보면 대한민국 기술교사를 위한 시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게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150자로 하니까 좀 짧아졌어요. 연과 행 맞추고 열정과 지혜, 우드크래프팅의 마술, 기술공학은 우리의 길, 학생들에게 빛나는 별처럼 지식의 빛을 전하려고 노력해.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미래를 향한 나아가는 여정, 신나고 명랑하게 열정 넘치게 미래를 형성하는 그 여정. 한 점 부끄러 이게 서시를 참조하고 그 어떤 부분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자. 학생들을 이끄는 역량을 자랑스럽게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 이거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엔지니어링을 잘 해놓으면 이 시를 뭐 그냥 이렇게 기술과 공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채팅창에다가 이 공유를 그냥 한번 해보는데 이거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민철 선생님께서 이거 그냥 기술공학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밤길 걷다가 이거 썼어요 해서 전기모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럼 누군가 따봉을 누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엔지니어링을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시 내용. 네, 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창작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를 네, 돌아와서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세이브 서밋 하면은 또 다른 시가 만들어지겠죠. 기술과 공학, 지가 또 제목을 바꿨어요. 기술과 공학의 노래. 우리는 기술과 공학의 길을 걷네. 열정을 품고 명랑하게 걷네. 연구와 창의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꿈을 신선한 아이디어가 흘러넘쳐. 제가 앞에서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네. 흘러넘쳐 우드크래프팅처럼 다듬어지고 연과 행을 맞춰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는 거. 이과적 미래를 향해 출발. 죽는 날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열정과 열망을 하고 함께 걸어가지. 이렇게. 그럼 이거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샘플로. 여기 가정 선생님도 계시니까 네. 여기에 가정과 뭐 세대, 가정과 교육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제목 대한민국 가정교사, 가정학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걸 공학적 이런 거 빼고 여기 운율 고려 부탁하고 또 뭐 해볼까요? 식생활과 의복에 관련된 지식을 참조하여 생성. 근데 이걸 문체 스타일로 안 넣겠습니다. 문체 스타일로 넣으니까 좀 이상해서 추가 요청 사항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네. 그 다음에 고려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에 관련된 가정교육과 노래. 또 노래라고 했네요. 가정은 마음을 키우는 동산, 식생활의 지혜를 전해주네. 어머니의 손길로 살며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교육을 꿈 키우는 교훈과 의복의 아름다움을 배우네. 아, 이게 뭐 말도 은유까지 썼어요. 의복의 아름다움. 열정과 역경을 함께 걸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순간 하면서 이제 이동주 씨를 참조해가지고 가정교육과 미래를 위해 신나고 명랑하게 열정을 노래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이게 되게 이건 지금 제가 엔지니어링한 채팅을 공유를 해볼게요. 근데 이 채팅은 동시 채팅이지만 시를 작성하는 채팅이지만 제가 여기서 이 채팅창은 이제 아마 계속 공유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채팅창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이해해드려 하셨으면 좋겠던 건 패턴이에요. 패턴. 네. 패턴을 이제 채팅창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코드를 짜볼까요? 코드를 짜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은 두 가지 코드를 한번 짜볼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뭐 평가 계획표도 한번 짜볼게요. 이 지금 패턴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GPT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그걸 하나 한번 빠르게 짜보고 두 번째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 LED를 컨트롤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넣어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안 해봤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얘를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도 얼마나 쉽게 짤 수 있는지 이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하면 네, 새로운 채팅창을 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팁인데 GPT는 채팅창의 사전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끌어 가는데 제가 만약 여기다가 이제 위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 리셋해 주세요 하고 엔터를 치면 제가 작업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건 이제 참조하지 않고 새로운 채팅창으로 열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 채팅창은 이제 시를 작성하는 채팅창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그때그때 좀 뭐 매번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게 있을 때 하셨으면은 여기 채팅창 이름 바꾸는 거 있거든요. 이름 바꾸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연수라고 할게요. 연수하고 시 작성, 동시 작성, 프롬프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시 작성할 일은 없는데 나중에 뭐 예시를 보여드릴 때는 그냥 여기 가서 보여드리겠죠. 그럼 쭉 내려보시면은 파이썬 연구하는 것도 있고 달리 스케치하는 것, 교육과정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으로 코드 짜는 거, 인물 물어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사람들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서 네, 좀 학생들한테 이런 거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엔지니어링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 몬테소리가 누구야 이러면은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거 교육학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처음에 이제 교육학자 좀 영향을 준 교육학자 뽑아달라고 했고 이건 이제 간단한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거쳐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하고 타인 존중하는 형태 문체와 중학교 2학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형태로 글을 작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뭐 프레드리 프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했던 것도 있고요. 성적표에 학부모님들한테 편지 쓰기 귀찮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편지 학습시켜가지고 학생 이름하고 분석 내용 넣어서 이렇게 편지 썼던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돌아와서 코드 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여기에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 되죠. 똑같아요. 네. 만약에 GPT 띄워 놓으셨으면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희 목적은 파이썬 게임 만들기예요. 파이썬 게임 만들어서 간단하게 실행시켜 보는 거. 무슨 게임 만들까요? 자리 배정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좀 떠오르는 게 그거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을 저는 이게 무조건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존이 좋아해서 선생님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또 부르고 그리고 제가 개발자 코드 개발자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되죠. 코드 개발자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코드 개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그럼 저희가 생각할 게 목적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목적. 파이썬 게임 만들기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 게임 만들기에 필요한 사전 지식은 파이썬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죠. 파이썬 그다음에 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썬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쭉 읽어보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파이썬이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엣지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다가 파이썬 알고 있나요? 이게 무료니까 이것도 네, 물어보면 됩니다. 네, 웹페이지에서 응답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건 교육청 IP가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크롤링 해가지고 기도반 노섬 나오면 맞아요. 이 기도반 노섬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증. 파이썬은 만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귀도반 노섬 나왔죠? 아, 맞아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파이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사전 지식 대화가 끝났죠. 근데 우리가 게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나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네.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몇 개를 소개시켜 주는데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요. 유니티 라이브러리 이런 거 저 갖다 못 쓰니까 파이게임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그냥 기본 코드로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사전 지식 대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요청을 명확히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전 지식 대화 끝나면 요청하기. 네. 제가 이제부터 파이썬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죠. 명확한 요청을. 그럼 너무 친절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단계를 알려주긴 하지만 저희는 이 단계가 필요 없죠. 왜? 여기까지 했으면 템플릿 제공할 거니까.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게 템플릿을 제공할 때 템플릿을 제공하려면 그 지식에 관련된 사전 지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GPT 교육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너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말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되게 많이 본 친구가 더 잘 생성하고 더 도움을 더 이렇게 더 넓은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GPT를 이용해서 의학적 지식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됐죠. 그럼 여기서 템플릿을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1번 시프트 엔터, 2번 시프트, 3번 시프트,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으면 좋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 컴퓨터 언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려는 게임 요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모듈 이건 이 모듈은 외부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건데요. 코딩할 때 그냥 저희는 모듈을 갖다 안 쓰고 기본적인 코드만 써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생짜배기 파이썬 코드만. 그 다음에 추가 요청 사항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생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내가 제공한 템플릿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해석을 또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사용 컴퓨터 언어 파이썬 제작하려는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사용하는 모듈은 없음. 그냥 없고 기본 코드로만 생성 이렇게 해볼게요. 추가 요청 사항도 없음. 일단 없음. 그다음 엔터를 치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인포트 랜덤 함수인데 이 랜덤 함수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그냥 들어있는 함수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썼고 뭐 인풋 하는데 이 코드 몰라도 돼요. 저는 이제 만약 해석을 해드리면 해석도 얘가 여기 주석 달아가지고 다 넣어놨거든요. 인풋을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받아서 유저 초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는 거예요. 그냥 변수에. 그리고 이 가위바위보 변수를 초이스에 넣고
랜덤에서 초이스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컴퓨터 초이스라고 하는 것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출력하죠. 출력. 이 사용자가 뭐 냈고 컴퓨터가 뭐 냈고 출력하고 유추만 해볼게요. 그냥. 만약 컴퓨터랑 사용자가 뭘 냈는데 같은 걸 내면 비겼습니다. 다른 걸 내면은 사용자 승리, 뭐 컴퓨터 승리 이렇게 해요. 아주 간단한 가위바위보. 카피 코드를 하고 들어가서 구글 콜앱을 써볼게요. 구글 콜앱. 이거는 태블릿 PC로도 됩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아이디가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코드를 테스팅해 볼 수 있어요. 새 노트. 네, 허용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럼 여기 이제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나왔죠? 그럼 파이썬에서 아까 이 GPT에서 생성한 코드 친절하게 여기 또 카피 코드가 있어요. 코드 같은 경우는 카피 코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글 콜앱 가서 여기에다 컨트롤 V 그냥 넣으면 돼요. 그리고 실행은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실행. 이러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실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코드가 나올 거예요. 실행이 끝나면 네 코드가 나오는데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서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느리게 나오긴 하는데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위를 내보겠습니다. 가위를 쳤는데 사용자는 가위 냈고 컴퓨터 가위 냈으니까 비겼대요. 근데 이게 한 판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계속 하고 싶어 가위바위보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사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추가 요청 사항에다가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도록 설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hile 트루먼을 써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코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설계 해주고 점수도 출력해줘. 이기고 진 점수 출력해주세요. 출력 이렇게까지 추가 요청을 넣어보고 다시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럼 코드가 좀 바뀌어요. 얘가 이해했죠?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변수가 더 생겼어요. win count, lose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 초기화해서 좀 코드가 길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이 카피 코드 구글 콜앱 가서 지우고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컨트롤 V 만들었던 거 그 다음 실행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좀 이게 게임 코드가 바뀌었어요. 가위바위보 중 하나 선택하면 되고 끝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면 게임을 종료한대요. 끝부터 입력해 볼까요? 끝. 그럼 이긴 횟수 진 횟수 00하면서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실행됐죠. 이제 좀 빨라졌죠. 여기에 저 가위 내요. 가위 하면 사용자 컴퓨터 가위 비겼습니다. 보 내볼게요. 보 가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 내볼게요. 쭉 해가지고 컴퓨터랑 가위바위보 대결해가지고 여기다 끝 입력하면 내가 두 번 졌고 컴퓨터 0번 이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파이썬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더 질문을 해볼까요? 깊게. 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학부 편지 만드는 거, 마이크로비트 코드 설계하는 거 다 해볼게요. 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패턴으로 그냥 가지고 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말고 기본 코드로 설계할 수 있는 한 10가지 게임 제목 추천해 주세요라고 대화를 좀 이끌어 가 볼게요. 그럼 기본 코드로 추천할 수 있는 게임 10가지 게임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텍스트 기반의 미로 게임, 틱택토 게임, XO 맞추는 거, 사전 단어 맞추기 게임, 리스트에 사전 넣으면 이제 단어 맞추는 건데 리스트에 단어만 넣으면 되고, 빙고 게임. 우리가 게임 단어 몰라도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그냥 1번에 있는 숫자 맞추기 게임 그냥 넣어볼게요. 그럼 어디에서 넣으면 돼요? 위에 올라가서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하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 위 얘가 추천해준 게임 중에 1번이 숫자 맞추기 게임이니까 여기에 파이썬 가위바위보 게임 아니고 이거 숫자 맞추기 게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일단 처음은 요청사항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하고 생성 이러면 이제는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은 끝났으니까 숫자 맞추기 게임을 뭔가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읽어보니까 랜덤 라디안 써가지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맞추고 몇 번째에 맞출 수 있는지
찾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카피 코드 눌러서 콜렉 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넣고 실행 해보면 100부터 1부터 100짜리 숫자 맞추기거든요. 40 눌러볼게요. 너무 작고 60 눌러볼게요. 너무 크대요. 40과 60 사이죠. 그럼 45? 너무 크대요. 그럼 43. 너무 작대요. 44일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5번 만에 맞췄네요. 학생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GPT로 코드 짜가지고 몇 번째 맞추는지 게임하고서는 예, 이런 프로젝트 해도 괜찮아요. 예, 너무 이렇게 기본 코드만 알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게 많고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약간 컴퓨터적인 교육으로 지금 가긴 갔는데 이제는 그럼 이걸 갖고 마이크로비트를 컨트롤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 똑같이 가볼게요. 패턴 똑같아요. 유치해서 가서 네,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그 블록 코딩은 안 돼요. 블록 코딩은 안 되고 그게 이미지 기반이어가지고 안 되고 파이썬으로만 되는데 마이크로비트 org라는 사이트에 파이썬 기반의 코드를 그냥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한번 마이크로비트를 GPT랑 같이 컨트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당신을 존이라고 부르고 피지컬 컴퓨팅 화면 전문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당신 존이라고 부르고 선생님들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주세요. 이 패턴. 그러니까 네. 그냥 이 패턴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사도 그냥 다 예시인데 그냥 이걸로 하면 웬만한 거 다 생성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거 찾는데. 그래서 당신을 존이라고 부르고 PC 컴퓨팅 전문가 수행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마이크로비트 컨트롤하는 파이썬 코드를 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뭐 물어봐야 되겠어요? 파이썬 이게 일단은 처음에 마이크로 비트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크로비트에 대해 알고 있고 영국 BBC 나오고 뭐 하면은 끝난 겁니다. 영국 BBC 나왔죠. BBC 방송국 처음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MS에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마이크로비트가 맞고요. 버전도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크로비트 하드웨어의 버전이 종류가 있나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트는 여러 세대가 있는데 1.0 있고 1.2 있고 그 다음에 블루 버전 있는데 헛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는데 1.0, 2.0 이렇게 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네. 1.5하고 2.0하고 2.21이 있거든요. 버전이. V1이 있고 V2가 있고 2.2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냥 2.0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블루는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됐으면 괜찮아요. 한번 알려줄게요. 마이크로 비트 버전은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21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려줄게요. 그러면 네, 좀 이게 명확해졌죠? 2.0, 그 다음에 2.21, 네, 그냥 이렇게 명확해졌으면 됐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됐으면 됐고, 그 다음에 파이썬 물어보면 되죠? 파이썬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맞죠? 그냥 알기 쉬운 문법 이렇게 했으면 네, 여기까지 됐으면 사전 지식에 대한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 요 채팅창은 마이크로비트를 파이썬으로 다룰 수 있는 템플릿 채팅창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마이크로비트를 파이썬으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명확한 요청을 던지면 돼요. 이 사전 지식에 근거한 내가 목적하려는 거에 생성하려고 하는 거에 근거한 명확한 걸 던지면 마이크로비트 연결하고 파이썬 설치하고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파이썬 그 마이크로비트다 org에 파이썬 그 코드 에디터가 생겨가지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붙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뭐 하면 템플릿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1, 2, 3
4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 사용하려는 피지컬 컴퓨터 이렇게 하고 2번 하려는 언어 코딩 언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번 작동 방식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요청 사항 더 자세하게 쓰면 좋은데 막 L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서 마이크로비트의 기능을 20가지로 뭐 표로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1번, 2번, 3번 작성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번의 기능을 뭐 조합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시켰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사용하는 피지 컴퓨터 마이크로 비트 사용하는 코딩 언어 파이썬 그 다음에 작동 방식 전면 LED 25개가 소리가 감지되면 뭔가 이쁜 그림이 출력되는 작동 추가 요청 사항은 일단 없음.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어, 뭔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마이크로비트 연결하고 설치하고 코드 작성하고 이 코드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업로드를 하고 실행하면 된다. 그럼 이 코드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 카피 코드에서 마이크로비트로 갑니다.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비트 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여기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많이 쓰거든요. 블록 코딩이잖아요. 이제 이걸 안 쓰죠. 이걸 안 쓰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업데이트 됐어요. 업데이트. 그래서 파이썬 에디터가 생겼습니다.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에디터 들어가시면 언로 쿠키 해주시고 스타트 코딩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PT로 와서 요거 카피 코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면 하는데 여기에 뭔가 오류가 있대요.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그냥 담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오류냐면 뮤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뮤직 안에 뮤직 플레이 시킬 건데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비트 그 블록 코딩 하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멜로디 뭐 무슨 노래 그럼 요거 이제 뮤직 이렇게 지워주시면 오류 났으면 점 찍으면 여기서 제공하는 이게 블루스 버디 이게 블록에서 볼 수 있는 이 노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류 없어졌죠? 오류 있으면 여기 빨간 점 뜨거든요. 이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은 마이크 기능에서 마이크 기능 데시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래가 막 나오죠. 이렇게 지금 소리는 공유하는데 노래가 나오면서 뭔가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이쁜 그림은 여기 숫자에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9면 여기 9 여기가 9면 여기 LED가 여기가 켜지고 여기 9면 여기가 켜지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이끌면서 이 템플릿만 작성되어 있으면 작동 방식에다가 뭐 노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줘 축하 요청 사항에다가 뭐 더 복잡하게 쓰면 계속 코드를 이렇게 뱉어내면서 이 마이크로비트에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하고 나중에 연결해서 샌드 투 마이크로비트를 보내가지고 작동시켜 버리면 되게 빠르고 쉽게 코드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GPT만 잘 쓰면 진짜 할 수 있는 걸 너무 많아요. 여기에 만약에 피지컬 컴퓨팅을 아두이노를 바꾸고 사용 언어를 C 언어로 바꿨다. 저 C 언어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파이썬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아두이노 C 언어 한 다음에 뭐 오류 생겼어요. 그럼 몇 번 줄에 오류 생겼으니까 그거 수정해줘. 요청사항으로 넣고 계속 몇 번,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코드 그냥 나오거든요. 이걸 갖고 메이킹 하시면 돼요. 이 코드 넣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전기전자적인 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 네. 말고도 제가 했던 것들 다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응용하고 있냐면 일단은 요 링크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그냥 파이썬 게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썬 코딩이라고 하고 파이썬 게임 이렇게 한 다음에 체킹해주고 네 들어가서 이것도 오늘 실습한 거는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파이썬 게임 한 거고요. 방금 전에 마이크로비트 코드 짠 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연수라고 할게요. 연수라고 하고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코드 8개 프롬프트죠. 네. 그러면 요것도 링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저 HTML 코드도 이제 이걸로 다 짜고요. 뭐 HTML 관련된 코드도 저도 잘 HTML 모르는데 제가 교육과정 업무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인데 교육과정 업무하고 있는데 유료를 쓰면은 좋은 게 뭐냐면 유료를 쓰면은 이제 그냥 GPT 내에서 빙 기반으로 뭔가 서칭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이걸 딱 클릭하면 이건 유료밖에 안 돼요. 딱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태치 파일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을 넣어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넣어서.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 교육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어떤 교과목 듣는지 조사해가지고 엑셀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서 뭐 이 반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잘 받았어요. 이렇게 구글 시트 구글 사이트 도구 이용 아니 뭐지 구글 폼즈 이용해서 잘 받아서 2학년 교육과정 전체 시트를 엑셀 파일을 넣고 얘를 이해시키면 얘가 이게 워킹이라고 뜨거든요. 유료 버전에서는. 그럼 이 엑셀을 막 이해를 합니다. 한 2초 걸려요. 다 이해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요. 저한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워킹하고 데이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요 표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요 표시 GPT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그럼 요 표시를 써서 제가 작성한 이 시트가 어떠한 그 시트와 어떤 행과 열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은 해줘야 돼요. 그래 그 데이터를 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뭐 이행은 학급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각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1학년 1반 강민구 학생은 독서 확통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때는 얘가 이제 엑셀 기반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해서 워킹을 합니다 스스로. 제가 눈 빠지고 엑셀을 막 270 몇 명 걸 뭐 다 합치면 한 820명 되는데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얘가 워킹 또 하고 워킹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가 이 교육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찾고 싶어서 심화국어와 한국지리 선택한 학생 학급 번호 이거 빼달라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도 그려달라고 이렇게 빼달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은 심화국어 한국지리 선택한 학생들 이거다 심화국어 한국지리가 폐강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학생을 엑셀 파일로 그냥 뽑아줘요. 그럼 클릭하면은 보여지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이틀 지나면 이 엑셀이 사라지는데 딱 클릭하면 엑셀을 연동돼 가지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가 뜹니다. 그럼 걔네들 그냥 불러다가 담임들한테 다시 이거 다시 좀 주소해 주세요라고 그냥 보내면 돼요. 이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네. 원래는 엑셀 펼쳐놓고서 막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누가 안 했는지 뭐 다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엑셀 이용해서 뭐 그런 if문 조건문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학습시키고 이제 누가 얼만큼 선택했는지 그래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프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긴 없네. 네, 교육과정 업무 여기 또 있다. 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프는 제가 지웠나 봅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학생이 선택을 안 했는지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아줬고 이거를 이 슬러시를 빼고 엑셀 시트로 바꿔줘 클렌징 해줘 클렌징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해뒀더니 얘가 클린드 스튜던트 데이터라고 해서 이 학생들 명렬표를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처음에 교육과정 조사할 때 신청을 안 하는 한 1000명 중에 1000명은 아니고 한 820명 중에 한 열댓 명의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을 그냥 한 1분 안에 뽑아줘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뽑아줘서 그냥 이 담임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좀 해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성적표 편집 프롬프트도 이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카피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특정 인공지능 모델까지는 못 돌립니다. 선생님. 그냥 GPT 기반으로 해가지고 돌릴 수 있고 이게 이거는 성적 프롬프트 연습에 이게 이제 예측인데
예측은 잘 안 돼요. 예측은. 그 예측이 프리딕션인데 예측이 되게 어렵대요. 네, 이건 이따가 끝날 때쯤 이렇게 거의 끝났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요것도 네, 마지막에 이제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성적표에 들어가는 편지 작성하는 프롬프트이고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영어 잘 못하잖아요. 문법도 많이 틀리고. 근데 GPT는 이제 일단은 영어로 대화해주면 너무 친절하게 다 답을 해줘가지고 I will give you a sentence and let's suggest about talking 해서 나 너한테 센텐스 줄 건데 suggest 해달라고 터킹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해줄 수 있대요. 인터뷰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another expression 스펠링도 틀렸는데 막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 수도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이 번역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프롬프트 방식으로 번역도 다 할 수 있는데 번역도 디벨이나 아니면 네이버 그런 거 뭐죠? 번역하는 파파고 같은 거 이용하면 그냥 번역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6살 딸 애한테 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6살 딸 애한테. 그러면 인공지능 이용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까 제 템플릿 패턴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번역가 역할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자 역학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6세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 문체를 생성할 수 있나요? 사전 지식 끝나면은 제가 6세 아이한테 아니면 어린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학 지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 도와줄 수 있다고 나오겠죠? 템플릿 제공하겠습니다. 1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공학 지식 땡땡 2번 그 과학공학 지식을 듣는 나이 연령대 땡땡 3번 문체 스타일 4번 추가 요청사항 엔터 치고 5번 번역가니까 원문 양자역학에 관련된 영어 원문 굉장히 어려운 거 만약에 사이언스 논문지 그렇게 해서 5개 템플릿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그 과학, 공학, 지식, 이면 양자, 역학. 그럼 두 번째 템플릿에다가 6세 여아 이렇게 대한민국 6세 여아. 세 번째 문체 스타일 같은 거에다가 아주 친절하고 아주 6세 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를 사용해서 설명. 네 번째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추가 요청 사항. 그러면 이게 6세 여아들은 그냥 대사를 읽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형태로 양자역학 설명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그 다음에 뽀로로가 같이 대화하는 형태로 양자역학을 설명. 그 다음에 영어 아티클 원문 지금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아티클 원문을 번역해서 내 딸한테 설명할 수 있는 6세짜리의 원문이 나와요. 근데 이 방식도 결국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다 가능해요. 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좀 많이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 이건 유료 버전 기능인데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GPT가 어플리케이션하고 템플릿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스피커 기능 보이세요? 이 이어폰 기능 이게 마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료 버전 핸드폰 어플만 되는데 GPT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Hi GPT,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need further assistance, feel free to ask. Enjoy planning your coffee shop and bar. 예, 그렇게 한 다음에 I want to talking about with you. Tell me anything more. 아무거나 이렇게 포커스 뭐라고 할까요? 센텐스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네. Sorry, an unknown error occurred. 제가 말한 영어를 잘 이해 듣지 못하는데 제가 이거 생기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출퇴근하면서 그냥 이거 띄워놓고 되지 않는 영어로 그냥 스피킹 계속 하면서 가거든요, 집으로. 이게 3일 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 만약에 Could you help me please? Can you explain the Steve Jobs 이렇게 하면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막 해줘요.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를 좀 듣고 있다가 제가 들리는 것만 해서 예를 들어서
let me talk about more detail that 한 다음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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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느낀 거 뭐냐면 영어 교육 스피킹도 그냥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영어를 못 쓰고 있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20분 시간에 그냥 프리 토킹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let me suggest dialogue 뭐 general conversation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인 다이얼로그 얘가 추천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I want to 뭐 뭐 내가 만약에 샵에 가야 돼 하다가 안 되면 저 이제부터 한국말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좀 영어 교육 해주세요 하면 영어 교육 막 해줘요.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능이에요. 왜? 바드에서 아까 이미지 업데이트 기능 하니까 얘네도 되게 빠르게 업데이트 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핵심적인 것과 전체적인 인사이트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 3일 전에 될 것까지 다 GPT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 그냥 리버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패턴하고 그 다음에 제 PPT 보시면서 그냥 한번 뭐 따라해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학생들하고 한번 수업해 보시면 돌려보시면 훨씬 선생님 스타일을 좀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대인 면접 질문 같은 것도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9가지 기본 면접 질문 있잖아요. 이 학과에 왜 왔습니까? 학교에서 했던 가장 기억 남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거 대기업에서 주고 있는 8가지, 9가지 질문 기본 샘플이거든요. 지금 수능 끝나면은 면접 들어가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써가지고 너희가 했던 활동 넣고 너희의 개인 페르소나 넣어가지고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뽑아낼 수 있는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질문 연습시켜 주는데 이게 또 이게 돈 벌 수 있는 시즌이잖아요. 대치동에서.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돈 얼마 태우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 학생들? 진짜 막 한 20분 대치동 가가지고 면접 질문 카운셀링 받는데 4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관점이 되게 협소할 텐데 이 천문학적인 2,750억 개의 파라미터 이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면접 질문을 생성하는 것과 그냥 대기업 그 대치동에 있는 뭐 좀 짬이 된다는 분들의 어떤 관점하고는 저는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을 더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엔지니어링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3 저도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고3 아들 이제 면접 질문 같이 시켜주려고요 이걸로. 개 거를 넣으면 되니까 개 활동, 개 생기부 내용을 넣어서 학습시켜서 대기업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고 그거를 앞에서 말을 해봐야죠. 쓰는 거가 아니고 말을 많이 해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연수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3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이고 결국은 저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가 기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로봇과 공학생활하고 이런 게 들어가요. 고등학교에. 저희 학교도 지금 제가 교육과정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시수 뺏기기 싫어거든요. 싫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싸울 바엔 내가 교육과정 업무 맡겠다. 그래서 교육과정 책자 제가 쓰고 고등학교에 있는 방에다가 제가 몇 번 올리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도 이해하고 피지컬도 이해하고 코드 좀 이해해서 로봇 관련된 실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기모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선생님도 계신데 일부러 그래서 수업 사이사이에 가정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9시까지 했는데 네, 너무 귀중한 시간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면 제 사이트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도 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돼요. 제 핸드폰 번호이죠. 여기 010-4341-2904 네, 그냥 저 누군데 뭐 좀 네, 그렇게 다 연락 받거든요. 아니면 여기 민철이 형님하고 또 친하니까 네, 네. 그래서 민철이 형님께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긴 시간, 네. 기록은 이제 중지